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지수가 5,8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6,000P를 향해서는 이제 단 200포인트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죠. 연휴를 보라고 돌아온 증시가 계속해서 이렇게 시원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지수 상단도 높여잡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설 연휴가 지난 만큼 본격적으로 따뜻한 봄 같은 장세가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연휴로 쉬어가고 있는 사이에 골드만삭스에서는 또 12개월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코스피에 대한 목표치를 5,700포인트에서 6,400포인트로 단 3주 만에 또 끌어올렸는데요. 이러한 배경에는 이익 전망치 상향이 있었습니다. 올해 한국 증시의 이익 성장률을 120%로 전망했는데 시장의 예상치 115%를 상회할 것이다라는 분석이고요. 역시나 반도체가 이익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코스피가 단기간에 급등을 했고 또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비중 축소는 성급하다라면서 우리 한국 시장에 대해서 비중 확대 오버웨이트 의견을 유지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력적인 업종 탑6를 꼽았는데 다 오늘 잘 가고 있는 업종들입니다. 반도체, AI와 메모리 수요 강세에 대한 탄력 계속 받아가고 있고요. 지주사 쪽도 밸류업에 대한 수혜가 이어지고 있죠. 조선과 방산, 원전까지 조방원은 미국 모멘텀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로보틱스, 헬스케어까지 주도 업종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이렇게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 속에 업종 안에서 순환매가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역시 건강한 요인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또 국내 증권사에서도 이제 5,000포인트를 견고한 하방 지지선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몇 주 전까지만 해도 5,000포인트는 꿈의 지지선으로 여겨졌었는데 이제는 견고한 하방 지지선으로 하단이 5,000포인트를 지지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증권의 분석도 눈에 띄었는데요. 보수적인 그리고 낙관적인 시나리오 두 개를 제시하면서 앞으로의 지수 전망을 분석했습니다. 먼저 좀 보수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이제 반도체 PER을 좀 보수적으로 8.9배를 적용하게 된다면 이론적으로 시총이 2,300조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봤고요. 반도체가 아닌 종목들의 시총은 3,143조 원 정도로 장기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20% 정도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코스피 고점이 보수적으로 봤을 때 6,650포인트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좀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봤을 때는 올해 고점을 거의 7,900포인트까지 바라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PER 고점 평균을 12.1배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고 이에 따른 이론적인 시총이 3,225조 원 반도체 분야에서 그리고 반도체가 아닌 업종에서는 이론적으로 시총이 3,289조 원까지 적용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른 장기적인 기대 수익률 43%로 책정을 하면서 이에 따른 코스피 올해 고점은 7,870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7,900포인트 가까이 또 전망치가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연일 시장이 워낙 강하다 보니 증시 화랑의 수혜 섹터인 증권주로도 시선이 쏠려가고 있습니다. KLX 증권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6개월 사이에 27%나 급등세를 여출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지수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증권주도 신고가 영역에 있다 보니 상승의 좀 피로도 앞으로 더 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KB증권에서는 이 증권주가 아직도 40여 년 전의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최근에 가파르게 급등을 했지만 그럼에도 약 40년 전인 1988년대에 삼저호황 당시 고점보다 주가가 더 낮은 증권사가 많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삼저호황 당시 88년도에도 시세를 1, 2년 동안 초기에 이끌었던 것은 삼성전자이지만 후기 1, 2년을
이끌었던 것은 트로이카 주식으로 불리고 있는데 증권과 건설, 상사가 꼽히죠. 이에 따라 이 주도주를 이끌었던 업종 중 하나가 이번에도 삼성전자의 뒤를 이어서 또 다른 후발주자로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리고 1988년 당시에 PB를 계산하지는 못했지만 2007년 당시에 PB를 계산했을 때 증권업종의 12개월 선행 PB가 2.24배였다라는 점을 강조했고요. 88년 그 당시에는 이보다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2007년 당시 PB가 2.24배에 달했었고 88년 당시엔 더 높았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현재는 이보다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더 충분하다라는 전망을 제시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증권사에서도 계속해서 증권주는 눈여겨볼 만한 섹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LS증권에서도 이제는 금융주도 PER을 바라보자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금융주 전반이 업사이클, 상승 사이클에 진입을 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이러한 가운데 이익과 주주 환원이 반영되고 있는 PER의 비중이 커지는 구간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업종 그리고 종목별의 PER의 절대적인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고평가 종목과 저평가 종목을 가려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주요 증권사들의 PER을 좀 비교해 보자면요. 실적 전망 기반으로 봤을 때 올해 선행 PER을 살펴보면 작년보다 모두 PER이 낮은 수준입니다. 우주 모멘텀이 강력했었던 미래에셋증권의 경우에도 지난해에 선행 PER이 17배, 그리고 올해는 선행 PBR 14.9배로 예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실적 기반의 상승이라는 점을 기반으로 봤을 때 PER 부담은 좀 낮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또 확인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리고 절대적인 PER이 좀 낮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로 볼 수 있는 종목들로는요. 삼성증권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이 현재 8.2배 그리고 7.5배로 PER 10배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연일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주도 이제는 안정적인 선택지가 아니라 이렇게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업종으로도 꼽히고 있는데요. 금융주 또 증권주에 대한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